제가 설명한 내용 가운데 하나 좀 잘못한 게 있어요. 내가 아까 지방자치법 내용 자체를 정리하면서 선생님 하나 좀 놓친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주민 발안 나온 거 있죠. 주민 발안 자체를 얘기했던 주민 총수의 아까 100분의 1, 70분의 1 이게 있잖아. 근데 이제 제가 지방자치법 다시 보니까 주민 총수 앞에 19세 이상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하여간에 이제 그 일정수 연산은 무조건 19세 이상이야. 알았습니까? 무조건 하여간에 주민의 권리는 연설을 받을 때 다 몇 세 이상? 19세 이상으로 이렇게 외워두세요, 여러분들. 19세 이상은 못 봐서 그건 좀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가져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그 주민에 관한 내용은 그 정도로 끝나고, 자 이제 구역에 관한 내용들 이제 구체적으로 학습할 거예요. 자, 써보기 이제 226페이지. 자, 일단은 구역 자체는 자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이제 구역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법적 성격은 이제 자치구역이 있고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행정구역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 자치계층하고 행정계층 얘기한 거 있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치구역은 자치계층이고 행정구역은 행정계층을 얘기하는 거고, 광의의 행정구역을 얘기할 때는 자치구역과 행정구역을 다 포함한 개념이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구역 변경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이 구역 변경도 출제 빈출 형태가 C급이야. 자, 구역을 변경할 때는 일정한 여러분들 주민세 연설을 받아가지고 구역 변경 자체가 필요한데 그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용어를 쭉 적어놓고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자치단체의 명칭과 명칭 변경과 변경에 빠져서 명칭 변경과 폐지 불합. 지방정부 명칭을 바꾼다든가 폐지 분합을 할 때는, 자, 거기 뭐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법률로 정한다. 물론 이때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주민 투표를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칭을 바꾼다든가 폐지 분합할 때 주민 투표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지방의 의견을 구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근데 지금 얘기 한번 보자. 명칭이 바뀌거나 폐지 분합할 때는 물어보자. 법인격 변경이 수반이 돼야 한다. 이게 법인격 변경이 수반될 때는 무조건 법률이야. 그래서 이제 법률에 따라서 한다. 그 표현 나와서 안 나와서? 나왔죠. 요거 좀 여러분들 암기해서 가져가야 되겠지. 근데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이 법인격 변경이 아니라 그 다음 나온 거 보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 변경과 한자 명칭을 바꿀 때는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지방의 의견을 구할 필요도 없고 주민투표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두 번째 할 때는 여러분들 법인격 변경 수반이 안 되겠지. 이해했어요? 이 두 개는 무조건 암기해서 가져가 주십시오. 암기.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온 거 봐봐. 세 번째. 행정구 읍면동의 명칭의 변경과 폐지 불합이 이렇게 나왔지. 이때는 어떻게 하냐? 행정안전부 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게 여러분들 승인 화살표 조례야. 그게 정확한 표현이야. 승인 화살표 조례.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머릿속에 좀 암기해서 가져가세요. 세 가지 형태 정도. 알았죠? 응. 응?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조례로 정한다 그 말이에요. 순서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러 조례를 정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러 조례. 이렇게 나와 이런 지방자치법 제4조 2호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 명칭과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눠 합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뭐에 따라서 하는 게야? 그건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요 표현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되겠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거기까지만 좀 머릿속에 좀 숙지해서 좀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정리할 게, 그 밑에 아까 이제 구역을 얘기할 때 단층제하고 또 하나 뭐 얘기했어요? 이층제 계산했어요. 했죠. 시험 문제는 이 단층제하고 이층제 자체가 갖고 있는 장단점 묻는 것들이 또 의외로 많이 나와. 그래서 그 장단점에 관한 내용들이 그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단층제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신속한 행정이 가능하죠. 자, 중간, 여기 보자. 국가가 있고, 중간이 있고, 중간이 광역단체야. 기초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기초가 국가에 보고할 때도 중간을 거쳐서 어디로 가? 국가로 가 되지만은, 국가가 있고, 기초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중간 단계가 생략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신속한 행정을 가능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근거한 낭비도 제거하고 능률을 제거할 수 있지. 중간, 광역과 기초 사이에 서로 책임 전가 그런 거 발생 안 합니다. 책임의 명확화. 또 여러분들 중간 단체가 있으면 중간에 획일적 행정 때문에 기초에 여러분들 특성이 무시될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중간이 없다 보니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자, 중간에 인천광역시가 있다면 인천광역시 획일적 행정으로 자치구 자체의 특수성 자체가 상실될 위험성이 있어 없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특성 고려할 수 있지. 이해했어요? 자, 옆에 이층제. 일단은 중간이 기초단체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도 해야 하네. 하죠? 자, 국가는 여기 보자. 국가는 중간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감독 기능을 유지한다고. 그러면서 중간에 완충장치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래서 국가의 기초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어 없어? 국가의 기초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화살표, 민주주의 이념 확산. 화살표 놓고 민주주의 이념 확산. 민주주의 이념을 확산시켜주는 장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122에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나오는데, 자, 종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 특별지방자치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언급을 하는데, 보통을 일반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일반 지방자치단체. 일반적 의미의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보통을 얘기한다고 보는 거예요. 뭐하고 뭐가 있어요? 광역과 기초. 아까 이제 광역자체,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가 있고, 기초는 시군, 자치구가 있죠, 여러분들. 근데 그 밑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여러분들 특수한 목적 때문에 또 특수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아니면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래서 특별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특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기 여러분 세 가지면 되게 특수한 목적을 수행한다든가, 특수한 행정사무를 처리한다든가, 또 행정사무의 공동처리. 한국이 세 번째 행정사무의 공동처리야, 한국은. 이걸 위해서 별도로 특별한 자치단체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현재 조합위를 대표합니다. 뭐가? 조합. 거기 자치단체 조합이란 말 맨 앞에 나와서 안 나와서? 맞죠. 뭐 현재는 한국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게 있고 수도권 광역교통조합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얘기한 조합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또 광역행정파트 때 다수히 학습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이 특별지방자치단체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이야. 특별지방자치단체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니야. 완전히 틀린 거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하급행정관청이야. 국가의 하급행정관청.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야. 그건 별개야,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일선기관이라 해요. 국가 일선기관.
지방병무청, 지방경찰청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 특성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고 따라서 독자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돼. 그래서 법인이야. 아울러 이때 여러분들 법인인데 설치 목적 자체가 공공의 이익, 공공복리의 증진이야.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다? 공법인이야.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법인 그러죠. 그럼 공법인이야. 또 일정한 지역 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역단체야.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여러분들 공공문제를 처리하는 지역단체야. 전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 그리고 지역 내의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해서 통치권이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치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헌법상 지위가 명시가 된 헌법기관. 이게 바로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암기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흐름만 좀 가져가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거 봤으면 그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여기 이제 보통과 특별 양자의 비교가 쭉 나오고 있는데, 자, 보통은 일반적인 목적 때문에 설치가 됐다고 얘기했지. 근데 이쪽에 발간 특별은 아까 특정한 목적이니까 특수한 목적, 특수한 기능 얘기했지? 그러니까 특정적, 그걸 한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특수의 반대말은 뭐야? 종합이지. 이쪽은 종합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존재해야 하네. 전국에 걸쳐서 다 여러분들 기초나 광역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보편적이야. 근데 특별 지방자치단체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걸 예외적 그런 말을 쓰는 거고. 알았습니까? 그럼 그 밑에 구성원은 이쪽은 주민이야. 근데 특별지방자치는 구성원이 주민이 아니야.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이야. 뒤에서 배워요, 여러분들. 수도권 광역교통조합 그러면 구성원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야. 구성원이 지금 얘기한 지방자치단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능 자체는 포괄적으로 보편적인 권능을 다 가져. 근데 이쪽은 개별적 권능만 가져. 무슨 말이냐? 수도권 광역교통조합 그러면 교통 문제에 대한 권한만 가져. 그래서 개별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설립해선 보통은 여러분들 강제성을 띱니다. 여러분들 국가가 여러분들 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법에 근거하여 만들기 때문에 모든 게 강제적이야. 이쪽은 임의적인 성격이 강해. 자발적으로 설립할 수 있고 자발적 개선도 가능합니다. 예전에 강제도 있겠지만은 뭐가 비교해 볼 때, 보통과 비교해 볼 때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임의적이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외국의 기초는 보지 마세요. 출제 논술 없으니까. 자, 그거 봤으면은 1, 2, 3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그 내용을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양자의 관계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양자 상관관계 인정설이 있고 또나 상관관계 부정설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상관관계 인정설을 얘기할 때는 영미계의 주민자치에 근거한 입장은 상관관계 인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상관관계 부정설 자체를 얘기할 때는 대립계에 근거한 단체 자체는 상관관계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에서 상관관계 인정설을 대표하는 학자 세 사람의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토크빌, 제임스 브라이스, 라스키가 나왔는데, 자, 토크빌은 이제 미국 민주주의 이론에서 이런 얘기하죠. 지방자치와 자유와의 관계는 초등학교와 이에 대한 향양열과 같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만큼 밀접한 관계를 인정한 거지. 두 번째, 제임스 브라이스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풀뿌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만 더, 최량의 학교. 최량의 학교. 민주주의의 최량의 학교.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담겨있는 그런 학교다 그런 말이에요. 지방자치를. 그럼 라스키는 민주적 중앙정부의 동반자로 파악한 게 라스키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은 톡톡 튀죠. 톡크빌. 그래서 초등학교. 제임스 브라이스가 방학한 민주주의 불필은 초등학교 3학년 책이 나옵니다. 3학년 책에. 모르면 3학년보다 못해. 초딩 3보다. 여러분 여기 보자.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 스키 타면은 동발에 스키 타면 기분 좋아 안 좋아? 동발에 스키 타면 기분 좋죠? 랄랄라 스키 동반자. 그렇게 드세요. 자, 이번에 상관관계 부정설 해가지고 자, 맨 앞에 나온 게 한 사람만 요즘 되는데 그 스펠링이 랑그로드야. 랑그로드. 랑그로드. 랑그로드야, 랑그로드. 이 사람은 지방자치는 사이비 민주주의 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만 존재한다 해가지고 양자의 관계를 부정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그렇게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가져갈 것. 자, 1, 2, 4번 문제는 우리가 좀 다음번에 보도록 하고